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엑셀을 이용해서 간단한 서식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한글 파일에 보시면은 거래 업체 목록이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을 이용해서 엑셀을 이용해서 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런 서식은 엑셀 한글뿐만 아니라 엑셀에서도 자주 만드는 서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연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좀 어떤 A행과 A열과 그 다음에 일행은 비워두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보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선 보기에 좋죠. 보기에 좋고 나중에 편집하실 때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거래업체 목록이라는 것을 어, 제목이죠. 타이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이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 일단 놔두시고요. 자, 이렇게 위아래로 빈칸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셀 삽입, 행과 열을 삽입 방법에 의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연월일 이렇게 두고요. 밑에 업체명, 그 다음 옆으로 가셔가지고 업체 코드, 그 다음에 대표자 명, 타이핑이 요즘 참 안되네요. 저도 한때는 거의 700다, 800다 이래 나오기도 했는데 요즘 타이핑이 정말 안됩니다. 텔, 우편번호, 국적,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업태, 종목, 지불 조건. 자,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전체를 다 하시고요. 담당자 하나 내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작성전 연월일과 업체명 코드, 업체명과 업체 코드는 어떻습니까? 셀 병합되어 있죠? 대하상자 여시고요. 셀 병합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 명부터 사업자 등록 끝까지 가죠. 끝까지 가서 연월 일이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셀 병합합니다. 자, 여기다가 연월 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 부분에 한 칸이 비워져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셀 삽입을 하면 되겠죠. 삽입을 하실 때는 항상 어떤 셀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셀이 해당되는 어떤 행이나 열이 밑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 해당 셀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삽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병합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일단 병합하기 전에 위쪽에 보시면은 이 결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결제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결제란을 만들게 되면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은 좁고 아래쪽은 크고 위쪽은 좁죠.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하실 때는 셀의 크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드신 상태에서 셀 행의 높이 그리고 열의 넓이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다시 셀을 하나 삽입을 해 주시고요. 넓이를 조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행도 하나 삽입하도록 하죠. 자, 거래업체 목록부터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업태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이 한글과 엑셀의 차이점입니다. 한글은 셀의 넓이를 갖다가 그러니까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에 이 넓이 자체를 조절할 수 칸 어떤 칸마다 다르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엑셀 같은 경우는 이 칸이 각각 열과 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칸만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요 G열에 해당되는 어떤 넓이를 조절하게 된다면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같이 조절되기 때문에 일단 특정 칸만 어떤 넓이를 조절할 수는 없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업체명과 업체 코드 이런 이 부분을 좀 더 넓혀줘야겠죠.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당연히 좀 길어야 되겠고요. 자, 그럼 우편번호
자, 국적은 대한민국, 뭐, 이렇게 칸이 작기 때문에 작게 설정해 주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크게 설정합니다. 자, 요 부분 된 것 같고요. 자, 요 셀들을 병합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현재 보시는 어떤 칸 있죠, 칸들을 갖다가 하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 화면상에서 감싸주는 거죠. 어, 잠깐만, 이게 어디 있더라? 자, 보기 메뉴에 가시면요. 표시 및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눈금선이라는 부분 있죠. 눈금선을 체크를 없애시게 되면은 화면상에서 이렇게 각각 칸을 구분하는 눈금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글을 체크하시게 되면은 이 열과 행이 화면상에서 감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 체크를 없애시게 되면 수식 입력줄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은 눈금선 부분을 일단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기를 좀 조절하고요. 자, 이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일단 놔두시고 이렇게. 자, 요 칸 되겠죠? 요 칸을 병합하면 안 되죠? 병합하면 안 되고, 자, 여기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네 칸. 요까지를 합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에 들어가시고 셀 병합,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칸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 이 부분도 자, 같이 병합해 버릴까요? 셀 서식에 셀 병합. 자, 글자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사이 간격을 스페이스바로 조절하시고요.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하죠. 자, 그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죠. 맞춤 부분에 가로 가운데 정렬. 자, 하시고요. 자, 글자 사이 간격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자로 바꿔볼까요? 한자 바꾸는 건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한글을 입력한 다음에 키보드 한자 키를 누르면 바뀐다고 했죠.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작성년 월일도 마찬가지죠. 작,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 나머지 밑에 것도 다 마찬가지로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칸을 갖다가 선택하신 다음에 셀 서식에 선을 병합하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해서 한 번에 병합이 되도록 만들어주고요. 자, 전체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줍니다. 셀 서식에 들어가시고 테두리 전체 윤곽선을 전체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선과 가운데 수직선과 수평선 각각 전체 칸마다 구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위쪽은 이중선이죠. 이중선 선택하시고요. 위쪽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선도 마찬가지로 이중선 선택하시고 왼쪽 수직선 부분 자 이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수직선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테두리 부분은 이중선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대리라고 할까요? 대리, 그 다음에 과장, 부장, 사장. 자, 이렇게 염정하면 되겠죠. 가운데 정렬시키시고 한 칸씩 띄워주죠. 자, 이거는 선의 굵기를 좀 굵게 해주고요.
자,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서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서식이 만들어진 다음에 또 다르게 우리가 또 보아야 될 부분이 좀 특수한 어떤 효과를 주는 거죠. 일종의 스타일 같은 걸 적용하는 건데요. 보면 오른쪽에 글꼴이 있고요. 글꼴 부분에 글꼴 그룹입니다. 그룹 부분에 글꼴을 조절하신 부분이 있고 글자 크기, 그 다음에 요거는 글꼴 크기를 크게 또는 작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높이를 갖다가 좀 더 높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작게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글자에 대한 글꼴에 대한 어떤 설정인데요. 글자를 굵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탈릭처럼 하는 거, 그 다음에 글자 밑에 밑줄 꺼주는 거. 자, 이렇게 글자 밑에 밑줄 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윤곽선, 표에 대한 어떤 설정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채우기 색이라고 해서 어떤 각각의 셀에 대해서 각각의 셀에 대해서 색상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거래 업체 목록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현재 색상 부분을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마우스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대리, 과장, 포장, 사장 역시 동일한 색상으로 하시고 작성 연월일 색상을 다르게 설정하고요. 업체명, 업체코드, 대표자명 이렇게 두 번 목록을 또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좀 더 보기가 좋겠죠. 그럼 또 다른 방법이 글자의 색상을 또 바꾸는 겁니다. 거래 업체 목록 선택하시고요. 글자 색상을 이렇게 좀 더 다르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셀에 대한 색상, 글꼴에 대한 색상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윗줄 필드, 윗줄라는 부분인데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타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타일. 이 스타일은 어, 왼쪽에 있는 글꼴이라든지 글자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채우기 색상이라든지 글자 색상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 미리 만들어진 것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이죠. 자, 내가 만약에 뭐 이런 걸 원한다. 그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에 해당되는 어떤 채우기나 글자 어떤 셀에 대한 색상이라든지 글자에 대한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강조색 가끔 오죠. 그리고 글자 글꼴 크기도 이거는 사용자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한 번에 본인이 원하는 어떤 기능을 바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숫자 서식에 100번이냐, 심표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바로 이 스타일 기능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보기에 가셔가지고 눈금선을 없애주시게 된다면은 훨씬 깔끔한 문서, 어떤 그 문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트에서 거래 업체 목록표라고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치시면은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겠고요. 자, 저장하실 때 파일 형식이 엑셀 통합 문서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엑셀 97에서 2003 통합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엑셀 버전이 2007 이하 버전, 특히 2003까지, 그냥 엑셀 97에서 엑셀 2003까지 버전을 사용한다면 엑셀 97에서 2003 통합 문서로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 이 버전에서 현재 파일을 오픈할 수 있고요. 엑셀 2003 이상, 엑셀 2003보다 큰 버전, 그러니까 2004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저장되고요. 자, 그러면 이 파일이 만약에 보안을 요구되는 어떤 엑셀 파일이다 할 경우는 암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암호를 설정해서
암호를 아는 사람만 이 파일을 오픈할 수 있고, 암호를 모르는 사람은 이 파일을 오픈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앞에서 저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다른 이름 저장 일단 가보시면은 도구가 있었죠. 아까 도구에서 일반 옵션이 있습니다. 일반 옵션 클릭하시고요. 자, 보시다시피 열기에 관련된 암호와 쓰기에 관련된 암호가 있습니다. 열기에 관련된 암호를 설정하게 되면은 이 파일을 오픈할 때 그 암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쓰기에 관련된 암호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 파일을 그러니까 수정할 때, 그러니까 뭐 안에 내용들이 입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내용을 변경했을 때 그때 암호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쓰기에 암호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 파일에 어떤 그 파일을 열기만 할 때만 그 암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쓰기 암호를 뭐 111기로 할까요? 1111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다시 입력하십시오. 암호를 한 번 더 입력하고요. 1111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다시 1로 할까요? 01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는 닫아버리시고요. 다시 열기 버튼 누릅니다. 자, 암호를 입력하가 뜨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바로 오픈이 됩니다. 자, 다시 열기 버튼. 자, 읽기 전용 클릭하시게 되면은 수정이 안 됩니다. 있죠?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할 수 없다는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읽기만 가능하고 쓰기는 불가능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메모를 입력하는 기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메모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 그 목록에다가 어떤 주의사항 같은 걸 기입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 포스트잇 같은 거를 어떤 뭐 모니터에 붙인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검토 탭에 가시면요. 자,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가 있습니다. 검토 탭에 가시면은 새 메모라고 있습니다. 자, 메모를 작성할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사장으로 할까요? 사장에 클릭하시고 새 메모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장 부분에 이렇게 메모를 입력할 수 있는 이 노란 상자가 뜹니다. 이게 좀 포스트잇 같은 거죠. 사장님, 뭐 해외 순방으로 부장 부장이 뭐 결제 대행한다. 대행함. 무슨 순방 일자 2012년 01월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두게 되면은 사장 부분에 결제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떤 그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왜냐면 사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결제는 부장까지만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메모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메모를 삭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메모가 여러 개일 경우 이전과 다음 통해서 메모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담당자 메모, 어, 담당자 교체로 어, 대리가 담당자 역할을 당분간 수행함.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갖다 대시면은 자, 메모의 어떤 그 메모 내용이 뜨죠. 그리고 메모가 삽입된 부분은 이렇게 빨갛게 오른쪽 상단에 빨간 화살표 표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 메모, 이전 메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게 되면 메모를 숨기고 표시하고 나타내 주고요. 메모 모드 표시하게 되면 메모 전체가 표시가 됩니다. 화면상에서.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법 중에서 이 윗줄가 있는데 윗줄라는 것은 글자 위에다가 조그만 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위첨자 같은 경우 글자가 되는데요. 근데 글자에는 위첨자와 아래첨자라는 두 가지가 있죠. 위첨자는 글자 위에다가 조그만 글자를 만들어준 것이고, 아래첨자라는 것은 글자 아래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셀을 선택하시고요.
이 위쪽 편집이라는 글자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상자가 됩니다. 음, 가나다 상사, 가나다 업체라고 할까요? 가나다 업체, 거래 업체 목록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현재 보시다시피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위쪽 필드 표시를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가나다 업체, 거래 업체 목록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위쪽 설정해 보시면은 왼쪽을 할 것이냐 가운데를 할 것이냐 가운데를 할까요? 이렇게 글자 가운데에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 몇 가지 했습니다. 글꼴 그룹에서 글자 글꼴 크기, 그 다음에 글자의 어떤 서식, 굵게, 이탈릭, 밑줄, 그 다음에 표에 대한 설정, 어떤 셀에 대한 어떤 채우기에 대한 색상, 그 다음에 글자 색상, 위쪽, 그 다음에 스타일, 그 다음에 검토 부분의 메모, 삽입, 숨기기, 표시하기. 그죠?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 부분에 어, 다른 색을 체크하시게 되면 이렇게 HSB 값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는 값으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저장해 둘까요? 참, 제가 저장 안 되게 읽기 전용을 했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